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집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는데, 오늘은 그럴 경우에 외국인일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좀 모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외국인 여러분들이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겪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예, 한국에서 갑자기 집이 경매 처분이 돼서 뭐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오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이 경매 쪽에 전문을 하고 있는 행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함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하게 천천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일반 행정사와 번역 행정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정태영 행정사님하고 행정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경매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경매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삼성경매연구소에서 수석본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경매가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이분들도 그 외국인 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 미리 사전 조치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도 대한민국의 경매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분들한테도 100%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 제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일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는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 분들한테도 10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잠깐 제가 이제 출입국 관리법 쪽을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은 31조에 보면은 외국인 등록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분들은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체류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임대차 관계로서 임차인으로서 체류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일정 기간 거기에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새로운 주거지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갔으니까 이사를 간 곳의 주민센터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15일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촌에 살고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이사를 간 강남 쪽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외국인 분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체류지 변경 신고가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입 신고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류지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전입 신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게 뭔가 하면은 확정일자를 찍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임차인으로 들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 외국인 분들이 임차권자가 되는 건데, 이 외국인 분들도 임차권자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도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도 찍어야 됩니다. 잠깐 여기 제가 판서를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돌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이 이 경매라는 것은 외국인 분들한테도 10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제 주변에 외국인 분들이 뭐 유학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 경매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증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날리는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경매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국인 분들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매제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매 절차를 보면은 경매에 들어간다라고 경매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등기부 있죠? 예, 등기부를 떼보면은 경매 등기부에 찍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임의 경매가 될 수도 있고 강제 경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임의 경매가 뭐냐, 강제 경매가 뭐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경매 등기가 들어갔는데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경매 전문가가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경매 등기가 이렇게 임의 경매가 들어갔던 강제 경매가 들어갔던 경매 들어간다고 등기부에 등기가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경매 부분에서 외국인 분들한테도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경매 등기가 들어갔다라고. 지금 현재 외국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쓴 임차인으로 많이 들어가 계시죠. 그러면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았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경매가 들어가면은 임의 경매가 될 수도 있고 강제 경매가 될 수도 있는데 종류가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경매가 시작되면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잡힙니다.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뒤가 되면은 이때 법원에 가서 이걸 입찰기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찰기일. 법원에 가서 경매가 실행되게 되는데 여기서 낙찰받고 싶은 사람이 경매법원에 가서 말하자면 배팅을 하는 거죠. 1등을 써낸 사람, 1등을 써내서 이걸 낙찰받은 사람을 경매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등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2등으로 입찰 들어가신 분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면은 법원에 가서 입찰길이 잡히는 날짜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반을 잘라가지고 3개월이죠. 3개월 반 잘라가지고 이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때 배당 요구 종기 날짜가 잡힙니다. 배당 요구 종기 날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1등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보통 여기부터 한 2달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2달 정도가 되면은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여기서 누군가가 낙찰받았으니까 그 낙찰 대금을 법원에 입금을 할 거 아닙니까? 낙찰 대금을 법원에 입금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때쯤 돼가지고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하는데 외국인 분들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임대차 보증금을 들이밀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외국인 분들이 여기 와서 임차권자니까 여기 와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배당을 받아야 자기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환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배당할 때 배당을 받으려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배당 쪽을 잠깐 보면은 임차인을 기준했을 때 첫 번째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의 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두 번째는 우선 변제의 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은 우선 변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최우선 변제의 배당이라는 것은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5,5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5,500만 원을 서울시 기준입니다.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액수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주는데 가장 많이 주는 서울시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배당으로 5,500을 무조건 1순위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이 1억이다 말이죠. 보증금이 1억이다. 보증금이 1억이면은 여기 서울시 기준 서울시에 사시는 분은 1억 6,500만 원 이하니까 이 1억이니까 1억 6,500만 원 이하니까
소액 임차인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1순위로 5,500을 무조건 받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5,500을 무조건 받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5,500을 여기서 배당을 받았죠. 그럼 못 받은 게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을 지금 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4,500을 받으려면은 이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서 못 받은 4,500만 원을 여기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배당할 때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고 여기서 못 받은 거를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서 못 받은 4,500을 여기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으려면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입신고. 자, 대한민국 사람은 전입신고죠. 이거 좀 치울게요. 헷갈리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입신고를 해야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억 기준 했을 때 5,500을 받고 못 받은 4,500을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려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증일자를 찍어놨어야 된단 말이죠. 확증일자를 찍지 않으면은 우선 변제권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이게 전입신고가 되는 건데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체류지 신고가 됩니다. 체류지 신고. 또 이사를 간 경우, 이사를 갔으면은 이사를 간 날로부터 그 새로운 거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거주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으로 기준 치면은 전입신고하고 똑같은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를 가셨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 주민센터 가셔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간은 15일이 주어지죠. 15일.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또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는 곳에서 새로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가서 확증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체류지 이사 갔을 때 체류지 변경 신고를 15일 이내에 주민센터 가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증일자를 찍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외국인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전입신고를 해야 외국인 분들은 체류지 이사 갔을 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경매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 1억일 때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5,500까지 먼저 배당을 해주니까 5,500은 이제 보장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못 받은 4,500은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인 분들이든 임대차 계약서에 확증일자를 찍어야 된단 말이죠. 확증일자를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증일자를 안 찍었다? 그럼 이거는 못 받습니다. 이거는. 근데 전입신고만 하고 외국인 분들은 체류지 신고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여기서 1억 중에서 보증금 1억 중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로서 5,500원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은 4,500은 여기 와서 확증일자 찍었어야 받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확증일자 안 찍었다? 그럼 여기 4,500원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 배당으로 5,500만 받고 그걸로 끝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가고 나서 보통 3개월 뒤에 배당요구 종기 날짜가 잡히는데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날짜가 지나가기 전에 이 종기 날짜 하루 전이라도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냐? 등기로 경매법원에서 외국인 분들한테도 우편으로 등기로 다 날라옵니다. 그 우편을 뜯어보면은 귀하께서는 배당요구 종기 날짜가 언제니까 이 날짜까지 반드시 배당받고 싶으면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안 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도 못 받고 우선 변제권 배당도 못 받고 설사 외국인 분들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증일자 찍었다 할지라도 여기 배당요구 종리 날짜를 지나버리면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안 하거나 또는 배당요구 종기 날짜를 지나서 법원에다가 배당 신고를 했다. 그것도 배당요구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기 날짜를 지났기 때문에
지나서 신고하는 거, 신고는 받아줄지 몰라도 배당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주의하실 게 경매 정리해 보면은 경매 넘어간다, 경매가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이제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증금 1억이라고 했을 때 서울시 기준 1억 6,500 안쪽에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5,500까지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주는데 그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으려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외국인분들은 체류지 신고 또는 이사 갔으면은 이사 간 곳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서 덜 받은 걸 여기 와서 우선 변제권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 배당 받으려면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역시 주민센터 가시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 대한민국 사람들 600원 받습니다. 600원. 600원이니까 이거 아끼면 안 됩니다. 이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600원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반드시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통지서 뜯어보시고 그 내용에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 날짜가 언제니까 반드시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안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또는 배당 요구 종기 날짜를 지나서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는 배당 요구 안 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당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못 받습니다. 보증금 1억을 넣고 들어간 경우에 1억을 전체를 다 달리는 겁니다. 법학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해서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국가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외국인 분들이 보증금 날리는 경우를 제가 워낙 많이 봐서 안타까워가지고 저희가 뭐 이번 이제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어쨌든 제가 강조한 부분들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고 혹시나 경매가 들어가거나 내가 이제 외국인인데 내가 임대차 계약서 쓰고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뭐 경매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통지서가 날라올 텐데 그 통지서를 뜯어보셨는데 만약에 헷갈린다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희 행정사 사무실로 아래쪽에 흐르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확하게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야 내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택을 임대를 하든지 뭐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신홍식 행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요 영상 밑에 있는 영상 아래에 전화번호를 남겨놓죠. 예, 그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 분들이 이사 가셨을 때에는 이사 간 곳에 주민센터 가셔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면은 등기부에 경매 등기 들어갔다고 등기부에 뜹니다. 그 경매 등기 들어간 날로부터 보통 석 달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석 달 뒤에 배당 요구 종료 날짜가 잡히는데 반드시 그 석 달 기간 안에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셔야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